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오직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2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2년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2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마 0.1%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제가 육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솔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결심했던 저의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7살 터울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랑 아내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왔었거든요. 베이비시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직접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고,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항상 집에 일찍 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힘든 점을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1학년 때 12시쯤에 끝나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는데, 저희 아이는 복지관에서 픽업을 해서 거기서 또 저녁 때까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집에 일찍 가고 싶어.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 일찍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것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둘째가 태어났고 부모님들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써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아내가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내를 계속 잡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와서 일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출근해도 되니까 우리가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도 그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도 상담대학원의 가족상담학과를 다니면서 애착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주 양육자가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여자 교수님께서 여성들에 대한 경력 단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그 이후에 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거 내가 아내랑 다시 얘기를 해봐가지고 조정을 해볼 필요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내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좀 생각을 하더니 자기는 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남편이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남편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육아휴직을 제가 쓰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회사에 가서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쓰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휴직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결심을 하고 회사에 이야기했을 때 회사는 굉장히 당황했었죠. 제가 그때 그룹에 부회장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부회장님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회사에서 남자가 그리고 인사팀의 팀장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사팀장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공석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이제 메꿔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인사팀장이 쓴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눈치도 많이 보였지만 한다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쉴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퇴사도 마찬가지고 휴직도 마찬가지고 내가 언제 쉬겠다라는 명확한 날짜를 세팅을 하고 상사와 그리고 회사에 이야기하면은 그 계획대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날짜를 정하고 언제 쉬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고 나니까 제가 첫째도 픽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둘째가 그때 거의 걷지도 못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아기띠 메고 우유 먹이고 재우고 우유 먹이고 재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우울해지고 막 피로감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가 지속됐던 것 같아요. 거의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고 아이에게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반복된 일상들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을 하면은 목표한 것을 달성함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육아라는 것은 성취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매일 아이가 커가고 자라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변화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커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만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째도 둘째를 데리고 유모차 끌고 가야 되고 또 차를 끌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 빨래하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너무 허무하고 좀 우울감이 계속 몰려왔던 것이 좀 힘들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면 유모차를 끌고 학교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주위의 사람들은 다 엄마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대 쪽인데 가는 길에 여성 대학생들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막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누더기 옷들을 계속 입고 다니고 잠옷도 아닌 것이 추리닝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고 아기띠를 메고 가는 것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딱 가면 엄마들 사이에서 제가 유모차를 끌고 아기띠를 메고 있는 모습이 저 말고는 남자들이 아예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딱 제가 학교 앞에 서면은 엄마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시간이 되게 견디기 좀 어려울 정도로 내가 이러고 계속 육아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뒀냐, 왜 안 보이냐, 왜 이메일에 답이 없냐, 퇴사했냐 라는 질문들을 계속 저한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육아휴직을 썼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제가 좀 더 케어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들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과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모습이 저에게는 보람되게 다가왔고,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다가오고, 내가 육아직을 정말 잘 썼구나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를 복귀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게 평가할 텐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빠졌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지인들에게도 많은 제안들이 왔어요. 회사에서는 여러 다른 법인에서 혹시 인사팀장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리더 포지션으로 제안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인사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의 담당자분들도 만나보기도 했었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아직 그래도 시장에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 그대로 그 포지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덜했을 텐데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포지션을 제안을 하고 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더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육아휴직이 저의 시장 가치를 알고 깨닫게 하는 또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 육아휴직 얼마나 썼지? 언제 복귀하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뭐 이제 8, 6개월 됐습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을 썼는지 9개월을 썼는지 6개월을 썼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먼저 썼고 이번에는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까지 써서 내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육아에 완전히 올인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육아휴직이 끝난과 동시에 다시 부회장님을 만나서 아이들이 지금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1년을 더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총 1년 9개월의 시간 동안의 육아휴직을 제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 기준으로 저한테 매월 허락되는 금액은 약 월 150만 원 정도 최대치가 나왔었고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4개월 이후 쭉부터는 월마다 한 100만 원 정도씩이 꾸준하게 저한테 생활비로 들어왔었죠. 그렇게 1년 9개월 정도 썼을 때 회사 내 비영리 파트의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이슨이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했다. 혹시 이 비영리 파트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제가 육아휴직을 그만두고 회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1년 9개월 차가 됐을 때
복직을 결정을 하고 회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계획하거나 뭔가를 가려고 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람, 예전에 저와 우연하게 연결된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력서를 쓴 것도 아닌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과 인연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직무, 새로운 조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잊혀지면서 결국에는 나의 커리어와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특별한 계기와 만남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커리어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줄 수 있는 팁이 뭐냐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아내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육아휴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되게 흔치 않은 일이고 거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육아휴직을 씀과 동시에 제가 있었던 조직에 육아휴직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많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가정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이들의 케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사에 나와서 지금도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꽤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직원들이나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육아휴직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지 마시고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통해서 그 중요한 아이를 양육하는 놓치지 않아야 될 시기에 부모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엄마와 그리고 아빠가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시도가 여러분들의 조직과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사회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위에 보이시는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준비하고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